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람을 얻는 지혜. 지은이는 발타자르 그라시안, 옮긴이는 김유경, 발행은 현대지성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책들은 저희 채널에서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은 기존 책들과는 달리 스페인어 원전 완역본으로 출간된 책입니다. 1647년판 스페인어 원서에서 직접 옮겼으며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했는데요. 본문을 생략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원문 순서 그대로 텍스트 전체를 모두 소개한 최초의 버전입니다. 17세기 스페인 귀족 세계는 겉으로는 화려함을 과시했으나 안으로는 속임수와 음모, 배신이 가득했습니다. 정중한 궁정행동지치만 가득할 뿐 지혜로우면서도 현실적인 선택에 관한 실용적인 가르침은 부족했습니다. 그라시아는 많은 함정과 악한 행동을 미리 경고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손에 잡히는 지혜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신부였지만 글 안에는 종교적 언급은 거의 없고 기독교 도덕 개념을 지향하지도 않으며 음모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과 성공하는 삶 사이의 중도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라시안의 글은 시공간을 초월해 인간과 삶의 중요한 원리들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삶의 지혜들은 놀랍게도 매우 현대적입니다. 쇼펜하우의 말처럼 이 책은 평생 들고 다니며 읽어야 할 인생의 동반자로서 험난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매달리게 하라. 의존하게 만들라. 우상을 우상되게 하는 건 거기에 금을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원한다. 평민의 감사보다는 궁정의 기대를 받는 편이 낫다. 전자는 잊히지만 후자는 기억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는 것보다는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해갈한 사람은 샘에서 등을 돌리고 황금 쟁반에 있던 오렌지도 즙을 다 짠 후에는 진창에 떨어진다.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면 예의 바른 행동도 사라지고 그렇게 존중도 끝난다. 따라서 위안을 주되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말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왕관을 쓴 군주라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단 너무 침묵하여 다른 사람이 실수하게 하거나 자기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하수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일할 때 전부를 드러내지는 말라. 새로움에 대한 감탄은 성과의 가치를 높인다. 배를 다 보이는 게임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즐겁지도 않다. 성과를 곧장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기대하게 되는데 특히 모두가 기대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을 때는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모든 일에 신비감을 주어 존경심을 유발해야 한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알릴 때도 모든 걸 다 드러내면 안 된다. 조심스러운 침묵은 지혜의 성역이다. 다 공개된 해결책은 절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기 쉽다. 그런데 거기에 결과까지 안 좋으면 불행은 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이 움직이는 방법을 모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신경 쓰게 만들어야 한다. 자기 장점을 다 드러내지 말라. 윗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 모든 승리는 미움을 가져오는데 특히 윗사람을 이기는 것은 어리석고 치명적이다. 우월함은 늘 남의 반감을 불러오기 마련인데 윗사람보다 우월하면 훨씬 더 많은 반감을 산다. 신중한 사람은 세속적인 장점들을 감추는데 이것은 마치 겉모습을 흐트러뜨려 아름다움을 감추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남들이 행운을 누리고 좋은 기질을 가진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난 것은 참지 못한다. 군주라면 더 그럴 것이다. 이것은 군주의 속성이고 그에게 반하는 모든 범죄는 대역죄에 속했다. 윗사람들은 군주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에서 군주처럼 지배하길 원한다. 군주는 도움을 받는 건 좋아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능가하는 건 원치 않는다. 따라서 그에게 조언할 때는 그가 볼 수 없었던 빛을 일깨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잊어버린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이 해야 한다. 다행히도 별들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준다. 비록 태양의 자녀인 별들은 빛을 내지만 절대 태양보다 밝게 빛나려고 하지 않는다. 결점을 고칠 수 없다면 숨겨라. 자기 민족의 결점을 숨겨라. 수질은 물이 지나가는 지층의 질이 좋고 나쁨에 달려 있고 사람은 태어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국가에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더 유리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에게는 본래의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심지어 가장 문화 수준이 높은 민족이라도 이웃 민족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들은 경계로 삼고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들은 경계로 삼고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자기 민족의 결점들을 고치거나 최소한 그것을 숨기는 것이 승리의 기술이다. 그렇게 하면 동족 사이에서 유일무이하다는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기대치가 적은 일은 더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혈통과 신분, 직업, 나이로 인해 생기는 결점도 있다. 만일 이 모든 결점이 한 사람에게 몰리고 그것들을 주의하여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아내기 힘든 괴물이 된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지 말라. 행동 방식을 다양하게 하라. 남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면 절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적을 상대로 할 때는 더욱 그렇다. 항상 첫 번째 의도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상대는 늘 의도가 같다는 것을 미리 포착하고 그런 행동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똑바로 날아가는 새를 죽이기는 쉽지만 비틀거리며 날아가는 새를 죽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늘 두 번째 의도대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상대는 그렇게 하리라는 계획을 미리 알아챌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은 늘 기회를 노리고 있으므로 그것을 피하려면 뛰어난 기지가 필요하다. 도박꾼도 게임을 할 때는 상대가 예상하는 패를 내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패는 더더욱 내지 않는 법이다. 나에게 기대감보다 호기심을 갖게 하라. 남들의 기대감이 너무 높을 때는 시작하지 말라. 전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도 이후에 과대한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해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현실은 절대 상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완벽해지는 상상을 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완벽해지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상상이 욕구와 결합하면 늘 실제보다 더 큰 기대감을 낳는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것이라도 이미 높아진 기대감을 만족하게 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리고 지나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게 되면 감탄보다 환멸이 더 빨리 찾아온다. 기대감은 사실을 크게 왜곡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고 그 기대 이상의 만족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성을 얻는 시작은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가 기존의 기대치를 능가하고 남들 생각보다 더 좋으면 결과도 더 좋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일은 나쁠 거라는 기대가 클 때 시작하는 게 낫다. 나쁜 일에는 오히려 부풀리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과장된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덜 나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박수를 받는다. 처음에 아주 안 좋다고 두려워했던 것이 생각보다 견딜만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올곧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 올곧은 사람, 이런 사람은 늘 이성의 편에 있다. 그리고 대중의 분노나 폭군의 폭력이 이성의 선을 넘지 못하게 막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이런 공정의 불사조가 될 수 있을까? 올곧은 사람들은 언제나 극소수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찬양하지만 자기 안위를 생각하느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위험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고 정치인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감춘다. 하지만 올곧은 사람은 우정과 권력, 심지어 자신의 손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거부당하는 공경을 겪기도 한다. 영악한 사람들은 윗사람 뜻이라거나 국가적 이유에 어긋나지 않으려 한다는 그럴싸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피한다. 그러나 한결같이 올곧은 사람은 그런 속임수를 일종의 배신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그런 교활한 수를 쓰기보다 올곧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늘 진리 편에 선다. 만일 그들이 사람들을 떠나게 된다면 그들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먼저 진리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울 때는 운이 따르는 사람 곁에 서라.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만나고 불운이 따르는 사람은 피하라. 보통 불행은 어리석음에 대한 벌인데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병도 없다. 따라서 가장 보잘것없는 악이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늘 그 뒤를 따라 더 많은 악이 들어오고 대부분은 매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놀이에서 최고의 기술은 가진 패를 버릴 줄 아는 것이다. 지금 가진 가장 낮은 패는 전에 가졌던 가장 높은 패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들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들은 머지않아 최후의 승부에서 승리하기 때문이다. 행운이 보이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자신의 행운을 가늠해보라. 이는 행동하거나 노력해야 할 때 기질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40살이 다 되어 건강을 위해 히포크라테스를 찾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면 지혜를 위해 세네카를 찾는 건 더 바보 같은 짓이다. 때로는 행운을 기다리고 때로는 그것을 얻음으로써 자기 행운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은 훌륭한 기술이다. 행운 속에는 기다림이 들어있고 행운이 지나치게 마음대로 움직여 일관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더라도 때와 기회는 오기 때문이다. 행운이 다가오는 게 보이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종종 행운의 여신은 대담한 여성이나 젊은이처럼 용감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이 나쁘다면 그 불행이 2배가 되지 않도록 우선 행동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야 한다. 행운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 적절한 거절은 무분별한 수락보다 더 고귀하다. 거절할 줄 알라.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수락할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통치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방법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의 거절은 다른 사람의 수락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 금박을 입힌 거절은 퉁명스러운 수락보다 더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상 입에 아니오를 달고 살아서 모두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도 많다. 설령 나중에는 모든 것을 받아준다고 해도 처음에는 늘 아니오로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또한 모든 일을 단번에 거절해서도 안 된다. 요청하는 사람이 서서히 실망을 느끼게 해야 한다. 또 완전히 거절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남들이 더는 의존하지 않게 된다. 거절에 쓰라림을 달래줄 일부 희망은 남겨둬야 한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빈자리는 예의로 채우고 해주지 못한 행동은 좋은 말로 대신해야 한다. 따라서 예와 아니오는 짧지만 긴 생각이 필요한 말이다. 진실이 사실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드물다. 정보를 얻을 때 조심하라. 사람은 주로 정보에 의존해 살아간다. 자신이 직접 보는 것은 많지 않고 대신 남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다. 귀는 진실의 쪽문이자 거짓의 정문이다. 보통 진실은 듣는 것보다 보는 데서 오는 경우가 더 많다. 진실이 사실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드문데
멀리서 올 때는 더 그렇다. 늘 여러 군데를 거치다 보면 감정들이 섞여 오기 때문이다. 정념은 닿는 모든 것을 자기 색으로 물들인다. 그래서 때로는 듣기 좋지만 때로는 불쾌한 게 정보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강한 인상을 남기려고 애쓴다. 따라서 칭찬하는 사람의 말도 잘 걸러 들어야 하지만 비난하는 사람의 말은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정보를 주는 사람의 의도를 발견하고 어느 발이 움직였는지를 알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심사숙고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한눈에 파악되는 존재가 되어선 안 된다.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지 말라. 주의 깊은 사람이라면 모두의 존경을 받으려는 마음에 남들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깊이를 측정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긴 하되 한눈에 파악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무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실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로 남들이 나의 모든 능력을 파악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남들이 당신의 능력을 정확히 아는 것보다는 능력이 발휘될 범위를 추측하고 의심할 때 더 큰 존경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절반이 당신을 외면해도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사람이 있다. 세상의 절반이 남은 절반을 비웃지만 모두 어리석다. 의견에 따라 모든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 따르는 것을 다른 쪽에서는 구박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참기 힘든 어리석음이다. 완벽함은 어느 하나를 만족시킨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각자 얼굴이 다른 것처럼 취향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그 흠도 보이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일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가 그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을 비난할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만족의 기준은 그 상황의 질서를 판단할 줄 아는 저명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는가에 있다. 따라서 한 가지 의견이나 관습, 한 시대만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장점을 뽐내지 않는다.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 재능이 탁월할수록 잘난 척을 삼가야 한다. 잘난 척을 하면 모두에게 천박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불명예를 얻기 때문이다. 또한 잘난 척을 하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만큼 자신도 고통스러워진다. 남들을 돌보는 척을 해야 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시간 엄수를 하느라 자신을 괴롭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난 척을 하면 탁월함도 그 가치를 잃는다. 사람들은 이것이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람들은 언제나 자연적인 능력을 인위적인 능력보다 좋게 여기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일을 잘할수록 자기 노력을 숨겨야 한다.
완벽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러 잘난 척을 피하여 자신은 그런 삶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뽐내려 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 자기 장점을 뽐내지 않는다. 자신에게 무심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게 마련이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완벽함과 명성을 감추는 사람은 2배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박수를 받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약점을 보이지 않는다. 다친 손가락은 보여주지 말라. 그러면 모두가 그것을 건드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쳤다고 불평하지도 말라. 악인은 항상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약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눌리도록 부추길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악인은 늘 드러낼 만한 결함이 없는지 찾으러 다닌다. 그리고 고통을 찾기 위해 악의적인 암시를 던지며 결점을 발견할 때까지 수많은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개인적 결점이든 유전적 결점이든 모른 척하고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때로는 운명까지도 가장 아픈 곳을 찾아 상처 주기를 즐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항상 생사를 찌른다. 따라서 고통을 주거나 기쁨을 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전자는 멈추고 후자는 지속할 수 있다. 말할 때는 유창함보다는 신중함이 더 중요하다. 대화의 기술을 갖추라. 대화의 기술은 온전한 사람됨을 드러내는 척도다. 대화는 인간의 모든 삶의 행위 중 가장 일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이것은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 생각하고 글로 적는 대화인 편지를 쓸 때도 신중해야 하는데 신중함이 곧장 드러나는 일상 대화에서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 하겠는가. 노련한 사람들은 말을 통해 영혼의 맥을 짚는다. 그래서 그 현자도 내가 너를 알길 원한다면 나에게 말을 하라라고 했다.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진정한 대화의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친한 친구 사이라면 대화가 옷을 입는 것만큼 수월해야 한다. 하지만 존경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더 내실이 있어야 하고 말하는 사람의 본질이 많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려면 상대의 기질과 재능에 맞게 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말을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문법 학자처럼 보이거나 이성의 검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피하고 대화는 방해받게 된다. 따라서 말할 때는 유창함보다는 신중함이 더 중요하다. 내실이 없는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건 불행이다. 내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한다. 내실이 없는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건 불행이다. 온전해 보인다고 해서 모두 다 온전한 건 아니다. 망상을 잉태하고 속임수를 낳는 가짜들도 있다. 또 그들과 비슷하게 속임수를 붙이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소수의 진리가 보장하는 확실함보다 다수의 거짓이 주는 불확실함을 선호한다. 하지만 그들의 변덕은 온전함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에 끝이 좋지 않다.
오직 진리만이 진정한 명성을 주고 본질만이 유익하다. 하나의 속임수는 다른 많은 속임수를 부르고 그렇게 세워진 집은 허상일 뿐이다. 이것은 마치 공중에 지은 집과 같아서 곧 무너진다. 잘못 만들어진 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너무 많이 증명하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너무 많은 약속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다. 천국에서는 전부 기쁨이고 지옥에서는 전부 고통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다. 우리는 그 양극단 사이에 있기에 둘 다 경험한다. 따라서 운명도 번갈아 나타난다. 늘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늘 불행하지도 않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불행을 합하면 0이 된다. 따라서 그것들만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 거기에 천국의 가치를 더해야 큰 가치가 생긴다. 따라서 지혜란 이런 세상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데 있다. 현명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별로 개의치 않는다. 우리 인생은 연극과 같은데 처음에는 얽히고 설키다가 끝으로 가면서 점점 풀린다. 따라서 좋은 결말만 신경 쓰면 된다. 첫인상에 휘둘린다는 것은 당신이 피상적이라는 뜻이다. 첫인상에 휘둘리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로 들은 정보와 결혼한다. 그래서 나머지 정보들은 접과 같은 신세가 된다. 또한 늘 거짓이 먼저 오기 때문에 진실이 설 자리가 없다. 따라서 첫 번째 대상을 보고 결심을 굳히거나 첫 번째 제안을 듣고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신의 깊이가 부족함을 드러낼 따름이다. 어떤 사람들은 새 술통을 닮아서 좋은 술이든 나쁜 술이든 처음 담은 술의 향기를 간직한다. 따라서 첫인상에 휘둘리는 당신의 피상성이 알려지면 치명적이다. 남에게 악의적인 계략을 꾸밀 구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나쁜 의도를 가진 자들은 자신에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물들인다. 따라서 항상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알렉산더 대왕도 늘 반대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반대쪽 귀를 남겨두었다. 따라서 늘 두 번째와 세 번째 정보를 들을 자리를 남겨두어야 한다. 첫인상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기 능력이 부족하고 정념에 쉽게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우리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세 가지 여정이 있다. 삶을 신중하게 분배할 줄 알라. 우연이 아닌 성견지명과 사리 분별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 휴식 없는 삶은 쉬어가는 여관이 없는 장거리 여행처럼 고통스럽다. 다양한 지식은 삶에 즐거움을 준다. 아름다운 인생의 첫 번째 여정은 죽은 자들과 대화하며 보내라. 우리는 자신을 알고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태어난다. 책은 진정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두 번째 여정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보내라. 즉,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야 한다. 단 한 나라에서 모든 걸 찾을 수는 없다.
만물의 아버지인 신조차도 우리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때로는 가장 추한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주었다. 세 번째 여정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보내라. 최고의 행복은 절약을 하는 것이다. 상대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과하게 선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선을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단 조금씩 그리고 자주 해야 한다. 또한 선을 베풀 때 결코 상대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과하게 베풀어서는 안 된다. 과하게 베푸는 사람은 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판매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 상대에게 감사를 재촉해서도 안 된다. 상대방은 더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을 잃고 싶다면 그들에게 과도한 신세를 지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그들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어서 멀어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은혜를 베푼 자의 적이 된다. 우상은 자신을 만든 조각가를 절대 눈앞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은혜 입은 사람은 그것을 베푼 사람을 눈앞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따라서 더 많은 존경을 받으려면 베풀 때 훌륭한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 즉, 상대방이 매우 원하지만 부담을 적게 느낄 만한 것을 골라서 주어야 한다. 가장 자신 있을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이다. 단 하루도 방심하지 말라. 운명은 우리를 조롱하길 좋아한다.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급습하기 위해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을 준비할 것이다. 따라서 재능과 지혜, 용기 그리고 아름다움까지도 늘 시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 자신만만한 날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가장 조심해야 할 때 가장 방심하는 법이다. 따라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파멸을 위해 덕거리를 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편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종종 의도가 담긴 전략을 가지고 다가와 우리의 완벽성을 시험한다. 이것을 통해 엄격하게 검증하려는 것이다. 이런 계책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의 날을 정할 때 상대가 자신만만해하는 날은 교활하게 그냥 넘어가고 방심하는 날을 선택한다. 탁월한 사람들도 가까이 하다 보면 빛이 바랜다. 당신의 부재로 존경을 받거나 명성을 높여라. 존재는 명성을 낮추고 부재는 명성을 높인다. 곁에 없으면 사자라는 명성을 얻던 사람도 함께하면 신음하는 산처럼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었다. 탁월한 사람들도 가까이 하다 보면 광택을 잃어간다. 정신의 본질이 아니라 겉껍질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보는 것보다 훨씬 멀리 가고 잘못은 귀로 들어왔다가 눈으로 나간다. 좋은 평판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명성을 유지한다. 불사조도 명예를 얻기 위해 부재를 이용한다. 즉, 자리를 비웠을 때 더 찾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이용해 존경을 얻으려고 한다. 금은 무게에 따라, 사람은 도덕성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성숙함에 대해서, 성숙함은 겉으로는 빛나지만 습관에서는 더 빛난다.
금은 무게에 따라 값이 매겨지고 사람은 도덕성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성숙은 탁월한 자질로 존경심을 불러 일으킨다. 사람의 침착함은 곧 영혼의 얼굴이다. 성숙함이란 경솔한 사람이 생각하듯 움직임 없는 둔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아주 침착한 권위이다. 성숙한 사람은 판단력 있게 말하고 목적에 맞게 행동한다. 그런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다. 성숙도에 따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린애 같은 모습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진지해지고 권위를 갖기 시작한다. 혼자 있을 때도 마치 온 세상이 지켜보는 것처럼 생각하라. 항상 남들이 보는 것처럼 행동하라. 남들이 보고 있거나 볼 것으로 생각하면 신중해진다. 그들은 벽에도 귀가 있고 나쁜 행동은 언젠가 밖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음을 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마치 온 세상이 지켜보는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한다. 언젠가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보는 사람들을 나중에 자기 행동을 증언할 증인들로 생각한다. 온 세상이 자신을 봐주길 원했던 사람은 남들이 자기 집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사람을 얻는 지혜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